오랜만에 피아노 앞에 네. 앉아서 뵙는데요. 비창 정말 유명한 곡이잖아요. 비창을 시작할 때 자,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일단 비창은요. 네. 베토벤이 1번부터 7번까지 소나타 형식을 따랐잖아요. 처음으로 1악장에 느린 도입부를 사용을 했죠. 네. 그래서 그라베라고 하는 거는 가장 느린 템포예요. 우리가 느린 템포라고 하면 제 템포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안단테, 아다지오, 라르고, 렌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안단테, 아다지오, 라르고, 렌토도 충분히 느린데 그라베는 대체 어떤 느낌으로 쳐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야죠. 첫 번째로 느린 악장을 1악장에 썼다. 네. 그리고 느린 템포 중에 그라베를 썼다. 이 두 가지를 일단 명심을 해야 돼요. 그라베라는 템포를 접할 일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고 그라베라는 거를 왜 썼을까를 일단 유추를 해봐야죠. 이 곡의 조성과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토벤이 어떤 곡에서 이 C마이너 조성을 택했냐.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베토벤 심포니? 운명이요. 운명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베토벤 콘체르토 3번도 있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C마이너를 언제 쓰냐면 베토벤이 네. 정말 어떤 인간의 그러니까 슬픔을 넘어선 어떤 정말 고통이나 어떤 삶의 투쟁 막 이런 그렇죠. 걸 표현하고 싶을 때 C마이너를 쓴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32 바레이션, 32번 소나타, 32번 소나타 그런 곡들이 가진 전형적인 감성이 네. 약간 마이너라서 슬픈 감성이 있지만 우울하다, 슬프다, 쓸쓸하다가 아니잖아요. 렌토, 라르고, 그라베는 네. 점점 더 딥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딥하고 정말 딥한 거죠. 그냥 겉으로 보이는 슬픔이 아닌 거죠. 음, 이 내면의 슬픔, 깊이, 고통 음. 막 그런 걸로 정말 더 파고 들어가는 그렇군요. 느낌이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라베 플러스 C 마이너.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난리가 난 거죠 예, 이제. 예. 네. 이 소나타에서 1악장을 느린 악장으로 썼다라는 거. 그 당시에는 서프라이즈한 너무 놀라운. 혁신적인 그런 소나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일단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이 곡의 처음을 보면은 네. 포르테 피아노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포르테 피아노가 정확히 뭐예요? 막 포르테를 치고 바로 피아노 하는 거죠. 아, 네네. 그랬을 때 이 첫 코드가 네. C 마이너인데 1도 딱 코드 형태로 나오잖아요. 이 포르테의 이 효과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일단 생각을 하고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라베 플러스 C 마이너 막 강렬하고 내면의 깊은 슬픔인데 게다가 포르테야. 그럼 과연 얼마나 크게 치는 게 좋은 것인가? 이 첫 C 마이너 코드를 진짜 막 할 것인가? 비창 소나타가 피아니시모에서 포르테시모까지 나오잖아요. 네. 내가 기준을 정해야죠. 피아니시모, 피아노, 뭐 메조 피아노, 뭐 메조 포르테, 포르테시모를 어느 정도까지 낼 거다. 네. 그러면은 나오잖아요. 포르테를 내가 포르테시모처럼 칠 순 없으니까.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의 크기로 치는 것보다 어떤 소리로 칠까죠. 그 다음에 피아노 나올 때까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네. 똑같은 소리가 포르테 다음에 피아노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포르테만 잘 칠 생각을 하지 말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피아노까지 어떻게 칠 것인가. 예를 네. 들면 이거를 친 다음에 이것까지. 네. 그러니까 이 곡이 가진 약간 모순이 포르테 피아노라고 하는 거는 포르테 치고 바로 피아노로 가는 거잖아. 근데 그냥 한 코드 안에서 사실 피아노는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두 번은 음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포르테 처음 치는 것보다 네. 그 다음에 피아노 부분 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네. 사실 다이나믹도 중요하지만 처음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양한 다이나믹이 쓰였다. 그 전에 7번까지 소나타 1악장의 앞부분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포르테시모도 나오고 포르테 피아노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부점 리듬이죠. 부점 리듬을 굳이 왜 썼을까? 멜로디를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함이겠죠. 본인이 원하는 그런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멜로디를 부점 없이 친다면 이게 이렇게 들리겠죠. 근데 이게 부점이 들어가서 작곡가가 원하는 그런 고통과 비창 그 느낌을 조금 더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리듬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강조되죠. 네. 그 감성들이. 네. 그래서 이런 부점도 내가 그라베의 부점이라는 걸 조금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볍게 치지도 말고 네. 조금 딥하고 무겁게 무거운 걸음걸이 막 터벅터벅 걷는 거 있죠? 아까 너무 상쾌한 부점이 되지 않게. 네, 그렇죠. 짜잔 짜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네. 피아노 부분이 터덜터덜했으면 좋겠는 거? 몸을 너무 힘든데 질질 끌고 가는 약간 그런 느낌? 네. 어떤 그런 무게감을 표현하면서 부점을 네. 끌고 가자. 저희가 이제 첫 부분만 오늘은 조금 얘기를 하기로 하고 네네네.
첫 마디를 이제 살펴보자면요. 네. 첫 소리가 포르테라고 그랬는데 내가 모든 음을 다 크게 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칠 수는 없고 네네. 중요한 거는 도가 남아야 돼요. 그러면 네. 내가 이게 마지막에 어떤 음이 남을지까지 생각을 하고 터치를 해야 되죠. 네. 도가 남네요. 네, 그래서 네. 도 윗소리와 뭐 밸런스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하고 그 다음 도를 잡는 것까지. 아, 네. 이어서 보면요. 네. 이 여기까지 대다수의 이제 피아니스트가 크레센도를 할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선율이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지만 네. 이 코드가 네. G 마이너의 감칠 화음이잖아요.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한 화음은 감칠 화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감칠 화음을 쓸 때는 절정인 거예요. 마이너에서 감칠을 쓰면은 정말 그 고통이 슬픔이 가장 클라이맥스인 부분이다. 네. 그래서 여기를 그 감칠 G 마이너에서 빌려온 감칠 화음이니까 네. 약간 에스프레시브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C 마이너 코드에서 G 마이너가 도미넌트 나오죠. 화음인 G 마이너로 가는 길에 그냥 가지 않고 그렇죠. G 마이너의 디미니시를 짚고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코드가 가진 의미가 커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G 마이너 없이 그냥 C 마이너로 간다면 이렇게 될 것인데 그렇죠. 이 G 마이너의 코드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비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비창의 느낌도 네. 있고 음악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 부분을 왜 강조를 하고 커지는지 아, 네. 그러니까 그 해석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남이 이렇게 친다고 해서 나도 따라 치자가 하면은 이제 수박 겉타켓식의 공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두 번째 마디도 똑같이 진행이 되지만 네. 왼손의 표가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작해도 될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 네. 처음하고는 다른 분위기, 뭔가 조금 더 변주가 되면서 발전이 되죠. 이게 지금 32분표거든요, 왼손이. 네. 근데 그 리듬감을 굉장히 비장하게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냥 야란하면 안 되겠네요. 뭔가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린 부분에서는 네. 그런 짧은 음가들이 독립이 조금 되도록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아니고 아, 독립을 시키는군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하긴 슬러가 돼 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사실 처음이랑 똑같이 이렇게 갈게 네. 감칠하음이 주는 느낌. 네. 네. 여기서도 그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그 다음 코드는 이제 G 마이너의 코드가 나왔죠. 네. 그리고 G 마이너의 비중이 좀 더 커졌어요. 네, 그러네요. 세 번째 마디에서부터는 네. 4분음표 테뉴토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4분음표 기능가가 항상 이 두 줄 동안에는 감칠하음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네요. 네. 네. 이 곡은 처음부터 클라이막스다. 네. 그거를 일단 알고 음. 그래서 계속 이 G 마이너의 감칠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메이저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 32분표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에 네. 박자 계산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고 처음에 사실 정해야 되는데 네네. 저는 네. 무조건 박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머릿속엔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래서 8분음표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 네, 8분음표로. 네. 그렇게 했을 때 구입단 음표 있잖아요. 네네. 구입단 음표를 왜 썼을까? 왜 썼나요? 그러니까 제가 박자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네. 너무 많이 꼬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라라라. 아, 그럼요. 방향의 어떤 네. 이 물결의 모양을 조금 네. 느끼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도입할 때 굉장히 클라이맥스처럼 나왔잖아요. 마이너의 C 마이너의 그라베의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
메이저로 넘어가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 64분음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빨리 쉽게 심플하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가끔 이제 그렇게 하는 연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달려 따라라라라라라 막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화음이에요. 항상 제가 베토벤에서 네. 화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거를 내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이 화음 안에서 놀아야 돼. 이 화음이 계속 생각한 다음에 여기까지 도달한 거죠. 지금 선생님 하시는 걸 보니까 네. B 플랫의 그 스포르잔도를 분명하게 조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음 안에 네.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왼손에 옥타브를 좀 네. 굳건하게 쳐주면 오른손 좀 푸는데도 그걸 부자연스럽지 않게. 네, 이게 지금 C 마이너잖아요. 네. 근데 이 B 플랫이 C 마이너에 있는 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 플랫이 C 마이너에 속하지 않은 구성음이 아니죠. 네. 구성음이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E 플랫 메이저로 가는 중요한 다리가 브릿지 되는 역할. 거죠. 네, 네. 브릿지 역할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드디어 메이저가 시작됐어요. 네. 5마디. 네. 그 5마디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이 앞에 4마디가 너무 네. 이 작은 숫자인데 네. 너무 많은 게 들어있고 훨씬 그리고 길게 느껴져요. 그리고 처음 2마디는 너무 그 4분음표를 크게 하면 안 돼요. 뒤에 스포르잔도가 나오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다이나믹을 정하셔야 돼요. 이거를 너무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마시고 그 2번째 줄에 이거를 더 생각을 하시고 그 네. 앞에는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역시 모든 것들을 계산해라. 계산. 샘여림에 대한 계산이 되게 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메이저로 갔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 5마디에 이제 포르테 시모가 나와요. 네. 이것 때문에 오프닝을 너무 크게 치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는 항상 뭐 심포니나 뭐 스트링 쿼텟이나 이거와 생각을 연결지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5마디서부터는 그 메이저의 멜로디가 네. 약간 솔로 악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피아노 부분이요. 그다음에 네. 포르테시모 부분은 투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듯이 약간 오케스트라를 상상해서 네. 여기서 미파 솔솔파 여기는 약간 솔로 악기를 상상하고 그렇죠. 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여기는 왼손이 뭐가 있죠? 뭐 첼로일 수도 있고 뭐 이게 단순히 어떤 약간 관악기들의 앙상블이면은 그 다음은 이거는 모든 오케스트라들이 다 같이 연주하는 부분. 네, 그림이 그려지는 것 네,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네. 네. 그리고 메이저로 바뀌었어도 기본 동기가 되는 리듬은 그대로 있네요. 계속 붙점이 반복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붙점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처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투쟁하고 고통스러운 붙점이었다면 네. 메이저에서 이 붙점은 약간의 그 고통 안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같은 거죠.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네. 네. 그 다음에 다시 이 멜로디가 레도시 내려오면서 다시 뭔가 좌절하고 그러다가 다시 더 희망을 품었다가 다시 좌절하고 이런 거죠. 힘드네요. 그렇게 계속 좌절해야 되는 거야 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비창이죠. 뭐 제목이 왜 괜히 비창이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5부터 8마디까지의 어떤 새로운 감성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을 품고 좌절하고 계속. 자, 그러고 나면 이제 9마디가 시작됩니다. 네. 자, 여기는 쉼표도 이제 많아지고요. 네. 개수도 좀 줄어드는데 여기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쉼표가 중요하죠. 쉼표가 주는 게 정말 쉬는 부분이 아니고 약간의 멈춤? 그러니까 일시정지의 느낌이 좀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다이나믹이 피아노인 부분인데 네. 약간의 지침이겠죠. 지치는 듯한 느낌? 포기한 듯한 느낌? 약간 체념의 느낌이. 그렇죠. 체념의 느낌. 네. 그게 조금 더 강하게 생각을 하고 네.
그 레가토 부분도 아티큘레이션도 굉장히 잘 해줘야 되고요. 뭔가 앞에서 우리가 연주했던 거에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리의 어떤 그거를 이렇게 피아노라고 해서 단순히 힘알이 없는 소리가 아니고 그 긴장감은 유지를 해줘야 되고. 네. 아 여기가 9마디가 저는 되게 슬프더라고. 이거요? 그리고 이 쉼표가 너무 슬퍼. 이거? 안 슬퍼? 왜냐면 이렇게 긴 쉼표는 처음이거든. 여태까지 중에. 그래서 저는 거기가 되게 슬프고. 근데 여기 칠 때 저도 이거 연습할 때 내가 좀 여기 쉼표 박자를 좀 이상하게 치는 것 같아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길더라고. 짧지 않아요? 난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그거를 충분하게 기다리기가 어려운 쉼표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네. 쉼표 전에 끝난 음이 쉼표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네. 약간의 여운을 간직하고는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도로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시작을 또 굉장히 잘해야 되겠네요. 네. 그 소리가 갑자기 새로운 프레이즈도 아니면서 앞에 거에 그거를 계속 긴장감? 네.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긴장감의 끈을 놓지 마라. 네. 이 부분에서.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저는 그 10마디의 이 반음계가 네. 정말 비창의 기분을 나타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예. 여기 써두셨네요. 이 악보도. 예. 그리고 노 크레센도 써놓으셨습니다. 크레센도가 없네요. 정말. 네. 크레센도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났는데 저도 지금 보니까 나디라서 커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문제는 알레그로도 시작이 포르테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네네. 이 반음계 부분에서 네. 커지는 것보다 반음계가 주는 그 비창의 기분을 나타내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반음계는 항상 편안한 음계가 아니잖아요. 멜랑콜리하면서도 감정선이 언제나 들어있는 음계가 반음계인데 그거를 한원 연습하듯이 요이땅하고 뱀도 달리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음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리듬도 사실 은근히 복잡하거든요. 6개, 7개. 그러니까 리듬만 네. 잘 지켜도 네. 그 베토벤이 원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 화음이죠. 그 왼손이 주는 거, 오른손은 이제 그 반음계로 인해서 반음계의 그 음과 음 사이의 비창의 기분을 나타내지만 왼손이 여기서 그 앞 뒤에 나올 알레그로를 제시를 해주는 듯한.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3마디에서도 그랬듯이 아무리 반응계 있어도 그 왼손 코드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화성은 항상 뼈대예요. 뼈대. 네. 뼈대니까 네. 그거를 명심을 하고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우리가 딱 비창의 도입부 한쪽을 봤거든요. 네. 자, 이 한쪽을 완성하면 다 한 거다. 아니 이제 어려운 부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면 그래도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 전역장을 통틀어서 이 첫 쪽이 정말 이거를 잘 풀어야지. 저는 사실 그 피아노 소리를 굉장히 잘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소울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떻게 넣나요? 연습을 통해서 넣어야죠. 왜 그렇잖아요. 비창에서 내가 울부짖는 부분보다 네. 뭔가 이렇게 내가 남몰래 흘리는 그런 내 내면의 슬픔이 있어요. 네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내면에서 네. 간직하고 있는 그런 깊은 슬픔이 네. 피아노 부분에서 나와야 돼요. 깊은 슬픔. 네. 그럼 일단 인생을 좀 알고. 네. 아세요? 뭐 잘. 나도 잘 몰라요. 뭐. 네, 그렇죠. 뭐 그래도 노력을 해보자. 네. 자, 비창 첫 페이지. 네. 정말 비창답게 치자. 네. 네,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아니 예전에는 이제 비창을 쳐야 되는데 이게 이걸 얼마나 크게 칠까 이게 항상 우리의 문제잖아. 그래서 나는 어쨌든 뭐 5마디에 포르테 신부도 있고 하니까 너무 크게 치지 말자. 적당히 크게 치자가 목표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공연하는데 앞에 해설자가 있었단 말이야. 해설자가 해설을 하는데 엄청 강렬하고 큰 코드로 시작하는 곡이라는 거야. 그럼 나는 그렇게 연습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너무 실망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엄청 큰 코드로 시작한다고 기대하고 있는 내가 그냥 이 정도로만 치면 실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대에 부응하려고 졸라 크게 친 거지. 첫 코드를. 크게 쳤는데 한 번도 연습을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 첫 코드를 세게 치더라도 그냥 잡고 있어야 되는데 뜬 거야 손이. 그래서 내가 한번 뺀 거야. 크게 치려고. 그래서 이제 얘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떠본 적이 없으니까 손이. 모르겠어 뭘 쳐야 될지. 당황했구나. 준비한 대로 치자. 안 하던 거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난다.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